그 판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이런 건강 관련돼서도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오히려 식원병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식원병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만드는 심근경색의 원인은 지방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밝혀졌죠. 탄수화물을 과다로 먹고 과당, 당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원병에 걸려서 살이 찌고 심내혈관 질환에 걸리더라.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 피곤한 이유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것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여기죠. 대한민국.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래서 저도 봤더니 탄수화물 중독이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밥을 많이 먹고 나면 굉장히 졸리지 않던가요? 저는 그래요. 특히 저는 그게 되게 심각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5교시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이제 숟가락을 뜰 때쯤에 제가 자고 있대요. 먹으면서 이제 거의 이러면서 졸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밥 먹고 졸린 거. 아 맞아요. 식곤증.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식곤증이 심하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잘했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조금 먹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졸려서.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당으로 변환된 이 탄수화물이 변환된 게 당의 형태로 우리가 뇌로 전달되는데 그것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지방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저탄고지라는 케토시스, 케톤 다이어트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탄커피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고지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생소해요. 여태까지 고기는 나빠서 어디 고깃집 가면 먹으면서 죄책감이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곱창, 특히 막창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창을 먹으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고 삼겹살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미니족발을 너무 좋아해서 며칠 전부터 미니족을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가면 꼭 문을 닫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지방을 찾는 데 이제 죄책감이 더 이상 들지 않아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방은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쓸 때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써야 지방이 탄대요. 자, 우리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할 때 아주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지우기 위해서 어떤 메이크업 리무버를 쓰시나요? 특히 눈,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진한 마스카라는 일반 물로 잘 지워지지 않아요. 어떤 걸로 지우죠? 오일. 그렇죠. 기름 성분인 게 기름으로 지운단 말이죠. 우리 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태우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더 빨리 많이 탄다라는 원리예요. 우리 운동 왜 해요?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지만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필라테스라든지 헬스장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해요? 결국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가장 많이 지방이 활활 타오르는 몸을 바꾸는 것 또한 우리가 지방을 섭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 보실게요. 그동안 지방을 먹으면 몸 안에 지방이 쌓인다고 믿어왔습니다. 지방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식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When you take away the carbohydrate from the food, your body has no choice but to burn fat. In fact, it burns fat so well that the fat you eat gets burned and the levels in the blood are lower than when you're eating a low-fat, high-carb diet. So by eating more and more fat, the bloodstream doesn't accumulate fat when you're not eating carbohydrate. 운동 부하 능력 검사라는 것은 그렇죠. 지방을 얼마나 태울 수 있나라고 보는 검사하는 운동이에요. 운동 부하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이 검사를 통해 운동을 하는 동안 몸 안에서 지방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여성의 최대 지방 연소율입니다. 이번에는
지방 연소율입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시는 분들 볼게요. 4명의 최대 지방 연소율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반 여성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양이 운동선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을 한 사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지방을 타는 몸이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까 운동선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 몸으로 만드는 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에요. 이런 얘기를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저희 남편 같은 사람. 운동을 정말 싫어하고 숨만 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운동은 근육은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촉점에 맞췄을 때 정말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활활 타고 있어요. 배가 막 늘어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지방을 저희가 타는 몸으로 바꾸는 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인슐린이라는 아이예요. 자, 지방은 언제 타냐면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낮을 상태에서 지방이 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슬림이라는 제품을 드실 때 4-4-12를 지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바로 어떤 탄수화물이든지 뭐를 먹으면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하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당의 형태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당이 올라가면 따라서 인슐린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이 분해된다 안 분해된다? 절대 분해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슐린이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지만이 지방이 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뭐가 있냐면 비만, 당뇨, 그리고 난임, 그리고 심근경색, 많은 이렇게 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인슐린이라고 해서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이거예요.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이 그곳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가 가슴이에요. 여기 배예요. 전 이게 가슴인 줄 알았어요. D컵 같잖아요. 저건 뭐냐면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 남성분의 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로테이션으로 주사를 맞게 돼 있는데 이쪽과 이렇게 두 군데만 번갈아가면서 맞으신 분이에요. 인슐린을 맞은 그 부위,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맞으셨어요. 제1당뇨. 자, 그러면 인슐린을 맞은 자리에는 인슐린이 높겠죠. 인슐린이 너무 분비가 안 되니까 맞았던 거잖아요. 인슐린이 높아진 자리는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지방이 오기 시작해요. 지방이 빠르게 그쪽으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슴처럼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인슐린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그때가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슐린이 안 높아지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이 낮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에서는 어떻게 인슐린에 최대한 영향을 안 준가 봤더니 순수한 지방은 인슐린에 변화가 없어요. 순수한 지방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단백질은 아주 조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탄수화물은 어마어마한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지방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요만큼 영향을 미쳤다라면 어때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만큼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 상태가 된다. 근데 한번 올라간 인슐린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쉽사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중에서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요? 순수한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을 많이 우리 몸에서 연료로 많이 쓰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연료로 쓰지 않고 탄수화물을 이용한 연료를 쓰지 않고. 자, 그걸 한번 쉬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탱크가 있어요. 자, 트럭이 가요. 이 트럭을 여기도 기름이에요. 기름 트럭이에요. 그 주유소, 그런 주유소에서 하는 그 트럭. 자, 이만큼 기름 탱크가 있어요. 자, 이 트럭에는 두 가지 기름 탱크가 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기름 탱크, 그 주유소에 날라주는 기름 탱크. 자, 이 트럭이 여기 있는 기름을 갖다 쓰면 이 트럭은 우리나라를 돌고도 몇 바퀴를 돌 정도로 많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트럭은 어느 연료를 쓸까요? 아래에 있는 이 연료통을 쓰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연료로 썼을 때는 우리가 바로 나 당 떨어졌어 하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바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는 오래 쓴다. 오래 쓰면서 인슐린까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지방이 타는 거, 지방이 끌어다가 지방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음식에다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 요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탄수화물은 당이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금방. 금방 배고픔도 느껴지죠? 자, 그러면 뭐가 같냐면 아까 그 큰 탱크를 이용한 거는 주유를 한 번 하고 서울 부산을 왕복한 것과 같은 효율이에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때. 그런데 탄수화물을 썼다. 그러면 주유소를 한 번 가서 기름 넣고 또 가서 기름 넣고 또 가서 기름 넣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음식을 그만큼 자주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니까. 한 번 섭취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연료로 계속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인슐린은 낮아질 틈이 없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인슐린 높은 상태가 되고 지방분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난 오늘 먹은 게 얼마 없어. 난 항상 먹을 때 조금씩 먹어. 근데 왜 나는 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이 찌지? 배가 계속 나오지라고 우리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비밀을 알았죠. 조금씩 자주 먹는 거에 연예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씩 자주 먹어요. 그 조금씩 자주 먹는 거에 연예인들은 야채를 먹습니다. 채소를 조금씩 먹고요. 뭐 아보카도 조금, 닭가슴살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들만 조금씩 입에 넣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빵, 떡, 커피 어쩔 때는 뭐 우리 그 닭강정 막 이런 거를 지나가면서 조금씩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밥 조금 먹고 뒤돌아다 보니까 아이 간식 차려줄 때 조금 그러면 계속 인슐린 높은 상태로 되겠죠. 한 번 식사할 때 드시고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뭐예요? 인슐린이 계속 높았으니까 배 쪽으로 간 쪽으로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시면 얘는 뭐냐면 인슐린이 높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여자분 그림이요. 날씬해요? 뚱뚱해요? 뚱뚱해요. 여기 X자 쳐있죠? 백.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썼을 때? 얘는 탄수화물을 썼을 때 이게 불빛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인슐린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지방이 타기 시작을 해요. 지방이 막 타기 시작하면 그의 부산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케톤이라는 게 나와요. 케톤이라는 것은 지방이 타고 난 이후에 나오는 애예요. 불이 타야 재가 나오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가 나오진 않죠. 불이 타야 나오는 재처럼 그 재가 케톤이에요. 근데 이 재 같은 이 케톤이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케톤이 반드시 많이 나와야 되고 저 케톤이 많을수록 지방 분해 효과는 더더욱 크면서 우리 몸이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 얘기예요. 자, 우리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퀴즈? 지방이 탄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케톤. 네,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좀 유식한 사람, 우리 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건강검사 오신 티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나온 케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 뇌는 두 가지 영양소를 쓰는데 그 중에서 더 많은 영양소를 쓰는 게 바로 이 케톤을 쓴대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봤더니 유전성으로 온 것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높게끔 나온 게 어떤 분들이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걸려다 봤더니 케톤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뭘 체크하냐면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케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나 그 검사를 요즘 많이 해요. 케톤이 없다. 그럼 그분은 앞으로 향후 몸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며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치매가 올 확률이 다른 분보다 많게는 50% 이상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실상으로는 그냥 100%예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케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세요.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병은 제3당뇨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1당뇨, 제2당뇨, 그 다음에 제3당뇨. 왜? 이 제3당뇨는 인슐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인슐린이 높아서 나오는 거니까. 인슐린이 높으면 케톤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케톤은 우리 몸속에서 운동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켜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1이란 노력한 것보다 3이란 노력을 한 거에 효과를 나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이 타고 케톤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면 아까 운동 부하 능력에서 한 것처럼 운동을 하지 않아도 케톤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운동한 것처럼 지방 분해하는 효과가 3배가량 높게 나오는 게 이 케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인슐린이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케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 지방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방을 섭취할까요? 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순수한 지방이에요. 순수한 지방.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방이 어떤 거냐 했더니 코코넛 오일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MCT 오일이라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MCT 오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지방을 가장 빨리 연료를 쓰이게 하는 게 이 MCT 오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제품에는 이 MCT 오일이 굉장히 많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부 아시는 분들 벌써 케톤 다이어트에서 이 MCT 오일을 이미 따로 사서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가까이 이제 GS에 갔더니 뭐 MCT 오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간에서 바로 에너지 활용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장에서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누수 증후군을 방해해주고 항염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세포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케톤이 많아지고 이 좋은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항염 작용과 장에도 굉장히 좋고 더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효능을 가진 MCT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는 막 GS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GS 그 회사에서 독보적으로 이 MCT